아들 보러 간다면서 공항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전 소아는 이름조차 듣기 싫어했고 연락조차 하기 싫어했습니다. 실명과 얼굴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살인까지 하게 되신 건가요? 모든 범행은 혼자서 하신 겁니까? 저희는 아직 시체도 찾지 못해서요. 머리카락도 없어요. 지금 생각이 아예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기분입니다. 36살의 고유정.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나이와 이름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지 열흘 만에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하지만 아직도 전 남편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 살인까지 하게 되신 건가요? 모든 범행은 혼자서 하신 겁니까? 그 시신은 바다에 유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기하신 건가요? 혹시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요? 자, 자세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신상 공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었죠.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이 신상 공개의 범행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공개했던 기준,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신상 공개의 기준이. 이 신상 공개라는 것이 기준이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삼을 만한 법령은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피해자 얼굴 공개와 관련된 법령의 기본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범죄 자체가 아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그런 큰 범죄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피의자와 그 주변 인물에 또 다른 제2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그런 증거가 있을 때 그럴 때 얼굴을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얼굴 공개라고 해놓고서 왜 저렇게 옷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저게 얼굴 공개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가 얼굴을 가리는 거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원래는 얼굴과 이름, 나이까지 다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본인이 얼굴을 가려버리면 어쩔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뭐 이름까지는 공개를 할 수가 있지만 얼굴을 본인 스스로가 가리는데 다만 그전에는 그 어떤 경찰서에서 모자라든지 마스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달라고 그러면 주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하게 될 경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본인의 옷을 벗어서 덮겠다는데 방법은 없죠. 김태현 변호사님, 만약에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언론사에서 그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본인이 가렸는데? 글쎄, 저는 그거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제 이제 개인적인 판단은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차피 이제 이름하고 저 신상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뭐 SNS를 뭐 털어가지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름과 주소와 얼굴이 사실 공개되는 거고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지금 얼굴을 덮은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다고 해도 저는 크게 위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년 만에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찌나 좋았던지 가는 길 내내 피해자가 아들을 부르면서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였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요, 이 전처 고유정의 치밀한 범죄,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러나 우리는 달리 보고 있다. 계획적 범죄다. 본인은 계속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확실하게 계획범죄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경찰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고유정의 이 휴대폰에서 니코틴 치사량, 니코틴 살인 뭐 이런 것들이 검색된 흔적이 나와요. 아, 저런 단어를 검색했다고요? 그렇죠. 휴대폰으로? 그렇습니다. 범행 전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살해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살해에 쓰이는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흉기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목장갑 같은 것도 준비를 했다 그래요. 아하.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거 계획을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수사기관 쪽에서 나온 얘기를 따르면은 이 차를 가지고 갔는데 이 고유정의 차에서 커다란 통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시신을 어디론가 옮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처리할 생각을 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명백하게 계획 범죄인 거 맛이 분명합니다. 네. 자, 아들을 만나러 간 길이 목숨을 잃는 그 길이 됐는데 니코틴 치사량이라는 단어까지 스스로 검색을 했던 고유정의 범행. 전 남편을 살해하는 순간, 그 순간이 더욱 잔인했습니다. 심지어 이 자신의 친아들이 자고 있는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경찰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게 애초에 이제 그 이틀 상간에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5월 25일에 입시를 했어요. 근데 저때 입시할 때 두 부부가 전 남편과 여행 간 게 아니라 전 남편이 아이를 이제 이혼하고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그 장소, 그 이제 그 이벤트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이를 만나는. 그러니까 전 남편을 따라갔던 거고 아이와 같이 이제 펜션에 입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틀 만에 여행용 가방을 들고 퇴실을 한 거죠. 네. 근데 저 아마 이틀 상간에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거나 이런 것이 CCTV에 안 잡힌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은 아이가 있을 당시에 그 잔혹한 범행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 아이가 이제 어린애 한 6살 정도 되니까 잠을 많이 자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가 잘 때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거죠. 고유정의 계획 범죄는요, 제주도 출항 직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아까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인 증거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범행 이후에 증거를 지우는 행적들도 포착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유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펜션을 드나듭니다. 네.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뭐 종량제 봉투를 사오기도 하고 여행용 가방을 사기도 하고 심지어 향수까지 사왔어요. 일단 여기서 뭐 향수 같은 걸 보면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행에 쓰였던 물건들을 치우겠다는 의도로도 보이죠. 그런데 네.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그 죽은 남편의 핸드폰을 같이 가지고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행적을 남기겠다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볼 때 자신의 행적을 지우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곳에서 실종이 됐다.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들을 만나러 간 설렘은 유가족의 통곡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피해자가 살해된 지 오늘로 꼭 열흘째인데요. 여전히 피해자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들 보러 간다고 해서 좋아해서 나간 자리입니다. 전 초아는 이름조차 듣기 싫어했고 연락조차 하기 싫어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체조차 찾지 못해서요. 머리카락조차 없어요, 지금.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지금 심장이 아예 찢어지는 듯 기분입니다. 자, 이 범인 고유정은 시신을 3차례에 걸쳐서 유기를 했다. 각각 다른 장소에 유기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을 찾는 데는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 모든 사실은 범행 과정에 불과합니다. 대체 피의자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수상한 단어들을 왜 검색했는지, 또 왜 그토록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조사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거를 먼저 파악을 해요.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성한 자극에 각성이 되는지 몇 가지 포인트를 주요하게 찾게 돼요. 이 사람이 실제로 사이코패스인가? 사이코패스라면 어떤 유형의 사이코패스인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유형의 살인자 중에서도 어떤 유형인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동기와 연결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전문가는 피의자 고유정을 움직이게 한 이 동기가 특정한 폭력성과 맞물린 분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그 집착과 소유욕이 강한 유형이라고 보죠. 지금 남편이 그 이혼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혼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남편에 대한 분노가 생기겠죠. 그때 공격성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존재하죠.